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정결학습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 52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3D 부품은 그림과 같이 우리가 미리 작성해 두었습니다. 자, 도면을 보시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D 부품은 굉장히 쉽게 작성이 되었지만 2D 도면은 조금 까다롭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는 간단해 보여도 세세하게 이제 처리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신경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일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템플릿 콕r 매트릭에서 세 번째 영역에 있는 iso.idw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관리의 스타일 편집기 설정을 해서 도면 양식들을 필요한 양식들을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 시트 1에서 기본 경계 ISO를 삭제하시고 표제란 윤곽선 중심 마크는 도면 자원에서 경계와 제목 블록에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 두시고 도면 1 모두 설정하신 다음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미리 불러온 도면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자, 52번 과제를 위한 도면으로 작성된 양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도면에서 표시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절단선이 있으면 가장 먼저 그 도면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절단선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먼저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뷰 배치에 기준 뷰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뷰큐브를 이용해서 왼쪽 화살표를 이용해서 키움이 위쪽으로 오도록 배치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표시 옵션에서 접하는 모서리가 체크되어 있다면 확인을 했을 때 이렇게 못각기한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도면에는 그런 못각기 부분은 지금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시고 화면 표시 옵션으로 탭을 이동하여 접하는 모서리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각 투상도는 다시 뷰 배치의 기준을 클릭해서 홈뷰를 클릭하고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절단선이 있기 때문에 절단선 작업은 바로 이 단면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단면을 하기에 앞서서 도면을 보시면 도면이 절반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절반을 없는 상태를 먼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절단선을 먼저 할지를 한번 해보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절반을 없애는 방법은 도면을 반드시 선택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빨갛게 테두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 줍니다. 반드시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작을 클릭하고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절반을 정확하게 절반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수직 정렬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절반을 살짝 피해서 사각형을 스케치해 줍니다. 자, 그리고 중심을 찾기 위해서 형상 투영으로 원을 클릭하면 중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구속 조건 중에 수직 구속 조건을 활용해서 이 중심과 사각형의 이 점이나 또는 중간점 또는 아래쪽 점을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수직으로 절반을 가리게 되는 사각형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이 끝나면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브레이크아웃 뷰를 선택합니다. 뷰 배치에서 그리고 도면을 클릭해주면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사각형 영역으로 다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에 시작점을 깊이를 관통 부품으로 변경하고 먼저 프로파일은 이 사각형 빨간 테두리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깊이는 관통하는 깊이는 바로 이 도면에 배치된 투상도의 선을 클릭해주면 빨갛게 변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하면 절반이 사라지게 됩니다.
절반을 사라지게 한 다음 지금 이쪽의 세로선은 이런 형태로 마우스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면 초록색으로 선택되면 걸치기만 해도 모두 선택되고, 그 다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선택하면 우리가 영역에 완전히 포함되는 것만 선택한다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세로선들만 바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가시성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절단선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절단선은 바로 단면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면을 선택을 하고 뷰 배치에서 네 번째에 있는 단면을 선택해 줍니다. 자, 단면선은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출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부터 추적점을 이렇게 위쪽으로 올린 다음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 자, 중심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쪽 중심으로 단면선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중심을 단면선을 클릭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초록색 점이 잡힌 상태로만 지나가면서 세 번째 점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1, 2, 3 세 번째 점을 클릭하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계속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해서 적절한 위치에 클릭해 주시고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테두리에 2020 버전 되면 이 ESC를 한번 클릭하게 해보겠습니다. 이 빨간 테두리 선이 생기면 이 빨간 테두리 선을 클릭해서 다시 한번 움직여 보면 이 빨간 선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르기 한 다음에 단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쪽에 보시면, 도면을 보시면, 자, 아래쪽은 해칭되어 있고, 이 위쪽은 부분 단면도 형태로 해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을 보면 우리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절단해서 내려왔지만 이 부분은 부분 단면도로 다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해칭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해칭 숨기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칭을 다시 숨기고 다시 스케치로 이 부분들을 영역 해칭 잡아서 해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선택을 하고 나서 반드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형상 투영으로 우리 투영에서 형상 투영을 이용해서 자, 모두 드래그해서 모두 영역을 경계가 잡히도록 투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스플라인으로 선에서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이쪽 부분 단면도가 지나가는 이 부분을 스케치를 도면처럼 작성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닫힌 영역으로 많이 했었지만 그냥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자르기를 이용해서 이 영역을 선에 딱 영역이 닫힌 영역이 되도록 이렇게 닫힌 영역이 되도록 잡았습니다. 그래서 형상 투영을 꼭 해줘야만 이 영역이 닫힌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스케치 마무리를 하지 마시고 바로 우리가 스케치 상태에서 영역 해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상 투영 옆에 보면 해치 영역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창이 나타나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주고 그 다음 이 부분도 클릭해주고 아래쪽 이 부분을 클릭해주면 해칭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해주면 이런 형태로 부분 단면도로 되면서 아래쪽 해칭까지 동일하게 작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은 단면 AA입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 AA 1대1을 더블 클릭하고 뒤에 있는 축척은 딜리트하고 앞쪽으로 커서를 보낸 다음 단면이라고 변경해주고
밑줄이 있습니다. 드래그 한 다음에 이렇게 언더라인 밑줄을 주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해야 되는 것들은 중심선들입니다. 자, 중심선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단면도에는 가운데 중심선, 위쪽에 중심선, 아래쪽 중심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에 가서 중심선 선택하고 중심선 2등분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일자 중심선을 할 것이면 이쪽을 클릭, 두 번째 점을 클릭, 중간 바깥쪽을 한 번 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쪽을 보시면 중심이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더블 클릭하시고 은선을 잠깐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은선을 나타낸 다음에 이 부분이 구멍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구멍 부분. 그래서 구멍 위치가 좀 위치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멍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하고 은선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자 중심선으로 아래쪽 부분 클릭하고 클릭해서 중심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위쪽은 파이 56mm 위치에 중심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스케치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도면을 선택하고 나서 스케치 시작. 그리고 나서 직선으로 위쪽을 적절하게 이게 폭이 15mm 우리가 도면에서 9mm였습니다. 그래서 한 좌우로 2, 3mm 나가도록 해서 한 12mm 정도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형상 투영을 한번 줘서 자, 수직 구속을 이 중간점과 선에 스케치한 중간점을 수직 구속 주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이용해서 아래쪽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전체 치수를 보면 56이고 중간 지점에서부터는 28mm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치수를 선택하고 이 선에서부터 이 중간점, 이 선택이 잘 안 되면 아래쪽 끝쪽까지 선택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 선까지 형상 투영을 주고 이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보면 자, 76에서 56을 빼면 20이 됩니다. 그러면 위쪽 거리가 10mm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쪽 거리를 10mm를 주시면 구속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스케치 마무리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스케치를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자, 그런 다음 치수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특성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도면층은 0.25mm, 선의 종류는 체인, 그리고 선의 색상은 빨간색으로 변경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해칭선도 같이 스케치를 하시면 좀 더 모양이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삭제하고 이 선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 보고 선을 아래쪽에 12만큼 입력해 주고 수직 구속 이 선과 이 선을 수직 구속하고 자, 형상 투영 치수로 이 선과 이 선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56mm였습니다. 이렇게 주고 스케치를 하시면 두 개의 중심선이 같은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선을 이쪽 왼쪽은 완성을 했고 오른쪽에 중심선들이 또 복잡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먼저 큰 중심표식으로
중심 표식을 이용해서 중심선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ESC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조절점을 위쪽은 겹쳐지지 않도록 한쪽으로 치우쳐 놓고 여기는 대칭기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스케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중심선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부분에 지금 파이 56mm가 지나가는 이 위치의 중심선과 위쪽으로 구멍 세 군데의 중심선들을 추가로 스케치를 또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 도면을 선택을 하고 나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 줍니다. 자, 형상 투영으로 다시 중심을 찾아주고 이 원들도 형상 투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으로 이 점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를 그려주면 바로 56mm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심선이 지금 자 바깥까지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정도까지 한 19mm 정도 주어 보겠습니다. 19mm 정도로 보조로 원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쪽 원도 보조로 원을 작성합니다. 반드시 원을 먼저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을 작성을 하고 나면 자, 직선으로 선을 이 중심에서부터 보조로 그린 원이 있는 원까지 하나 그려보고 선을 이쪽에서부터 이 선까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연장을 해보면 선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연장을 해보면 이 선들은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원을 먼저 그린 부분은. 그런데 자, 지금 이 그린 선을 먼저 그려놓고 자, 다시 원을 그려보면 예전 버전에서는 이게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선택을 하고 선을 연장을 하면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조원을 먼저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선을 다시 작성하셔야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장해주고 여기도 선을 중심에서부터 이쪽까지 그려주고 선으로 연장을 해줍니다. 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연장을 하기 싫으시면 원을 직선을 각도를 줘서 이 사이의 각도, 선과 선의 각도를 45도를 이렇게 주시고 스케치해서 자르기 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쪽은 좀 잘라내야 하니까 수직으로 선을 보조로 선을 하나 그려두고 이제 자르기 해보겠습니다. 자르기를 선택한 다음 자, 필요 없는 부분에 선들을 자르기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잘라야 하고 이 부분을 잘라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ESC를 클릭하고 불필요한 원들을 이제 모두 선택해서 딜리트 해줍니다. 자, 그러면 도면과 같은 중심선들을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도 딜리트 해줍니다. 그러면 도면처럼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하면 도면과 같이 실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선 위에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특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도면층은 체인으로 변경해주고 선 가중치는 0.25mm, 선의 색상은 빨간색으로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중심선이 그림과 같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에 도면에서 중심과 절단선들을 다 표시했고 이제 중심 마크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중심 마크 대칭 기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대칭 기호는 좌우가 절반이 없지만 대칭이라는 의미로 나타낸 것이 대칭 기호입니다. 그래서 다시 도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시작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들은 필요하다면 추가로 이렇게 스케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상 투영으로 치수를 넣을 수 있는 선을 하나 투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위쪽에부터 대략 길이가 한 5mm 정도 되도록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5mm 정도 작성하겠습니다. 자, 이 선을 수직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아까 투영한 이 원의 끝점과 작성한 선의 중심을 수직 구속해 줍니다. 그리고 ESC 클릭한 다음에 치수를 이 끝점에서부터 선까지는 대략 한 3mm 정도 주고 꼭 뭐 3mm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쪽은 한 1.5mm 정도로 치수를 주면 대칭기호 모양이 나타납니다. 자, 동일하게 아래쪽도 작업해 보겠습니다. 선의 길이를 바깥쪽에다가 해보겠습니다. 바깥쪽에 5mm짜리 엔터, 엔터. 그 다음에 옆에다가 수평으로 5mm, 엔터, 엔터.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수직 구속 조건으로 이 선과 선의 중심을 수직 구속, 이 선과 이 선의 중심을 수직 구속. 그 다음에 치수, 이 선의 끝점과 이 선을 거리를 3mm. 치수 문자가 잘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다시 치수, 이쪽 선과 이쪽 선의 거리를 1.5mm로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대칭기호를 치수를 이용해서 구속시켜서 작성해 준 다음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칭기호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치수 위에, 선 위에서 우클릭하고 특성에 가서 색깔만 빨간색으로 변경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대칭기호도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치수를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치수에서 제일 또 까다로운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단면선이 있는 부분의 치수입니다. 먼저 쉬운 치수, 각도는 치수를 선택하고 이 선과 이 중심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45도 입력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다음 또 중심선에서부터 다음 중심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각도는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 부분, 자, 4JS9라는 부분과 19.5 플러스 마이너스 0.05 0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보시면 자, 이 키홈이 4mm였는데 이 치수선이 지금 이만큼 연장되어 있어서 4mm를 훨씬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자, 이 두 부분을 치수를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고 이 점을 클릭해서 위로 이렇게 올리면 2mm가 나오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화살 쪽 내부를 아무리 해도 화살 쪽 내부로 가지가 않습니다. 즉, 이 선의 중심선에서부터 이렇게 화살표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색다른 팁이긴 한데 스케치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케치 톡을 이용해서 도면을 선택한 다음에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선으로 자, 이 선에 맞추어서 옆으로 조금 여유 있게 가져온 다음 수직으로 선을 이렇게 짧게 하나 선을 작성해 줍니다. 뭐 길이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선이 이렇게 도면에서 까맣게 보이지만 이 선의 색상을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특성에 가서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해 줍니다. 흰색.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이 흰색입니다. 흰색으로 변경해 주면 자, 출력했을 때 도면에서 지금 이렇게 하얗게 살짝 보이긴 하지만
도면에서는 보이지만 출력하면 이 선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치수 선택하고 자, 이 점과 이 선의 끝점을 클릭해서 위로 가져오면 이렇게 25mm 정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클릭하고 자, 텍스트에서 치수값 숨기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4 키보드에서 JS9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위치를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간격에 맞춰서 선의 간격을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이 치수 보조선 위에서 우클릭해서 치수 보조선 숨기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치수선 위에서 우클릭해서 두 번째 화살 쪽 편집 선택을 하고 없음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을 내가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이쪽이 두 번째 화살표가 됩니다. 그래서 4JS9 치수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배치하면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치수를 이용해서 이 끝점과 아래쪽 끝점을 클릭해서 치수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정밀도 및 공차로 이동한 다음에 자, 1차 단위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있기 때문에 1차 단위를 1.1로 변경해주면 19.5mm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편차를 정밀도 및 공차에서 편차 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05 아래쪽은 0으로 두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데 도면과 비교해 보면 이 편차 치수 글자가 너무 크고 아래쪽에 0은 마이너스 부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방법은 이 치수 문자 위에서 치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ESC를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문자 위에서 치수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 스타일 편집과 새 치수 스타일 편집이 있는데 이 치수만 바꿀 거니까 새 치수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차니까 이 공차 부분 탭으로 이동하면 자, 이 부분에서 자, 표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 옵션을 자, 마지막에 네 번째에 있는 후행이 0이고 기호 없음으로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주시면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얘를 또 더블 클릭해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편차로 가고 그 다음에 1차 단위는 다시 1.1, 0.05 변경해 주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 이대로 두어도 되지만 글씨 크기가 좀 작아야 되니까 다시 치수 위에서 우클릭하고 새 치수 스타일 편집으로 가겠습니다. 어디에서 또 변경을 해야 되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 치수 변경할 때는 이 치수 스타일 편집 들어왔을 때 공차 탭과 그 다음 텍스트 탭을 이용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바꾸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텍스트 탭을 이용을 하면 자, 텍스트 스타일, 공차의 스타일 크기가 3.5mm로 글자 크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2.5 정도로 변경하고 공차는 아래쪽에 있는 네 번째 것 선택하고 그 다음에 1차 단위의 정밀도 그대로 두시고 텍스트에 가서 확인해 보고 자, 확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또 더블 클릭해서 이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타일 편집기 갔을 때 한꺼번에 작업을 하시고 나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면 이제 글자 크기가 편차에 대한 글자 크기들이 좀 작아졌고 이 모양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면 우측면도에 대한 도면 치수들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쪽 단면도 부분입니다. 자, 단면도 부분의 치수들은 파이 치수들부터 길이 치수들부터 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옆으로 좀 옮겨 보겠습니다. 자, 치수 입력하고 자,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가 56mm이지만 앞에 텍스트로 가서 탭으로 이동해서 제일 앞쪽에 파이 기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거리는 이 끝점과 이쪽 끝점을 클릭해서 76mm인데 마찬가지로 제일 앞쪽에 파이 기호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 선의 끝점과 선을 클릭해도 좋겠습니다. 선과 이 빨간색 선을 특성점을 피해서 클릭하면 파이 38mm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 앞쪽에 파이 18H7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작업해 보겠습니다. 치수 선택하고 제가 선택을 이쪽을 첫 번째로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배치하고 자, 앞쪽에는 파이 기호, 뒤쪽에는 H7을 입력했습니다. H7은 끼워 맞춘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18mm가 치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수 보조선 위에서 우클릭해서 치수 보조선 숨기기를 하고 자, 두 번째가 이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두 번째 하단쪽 편집을 없음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파이 치수들 들어갔고 아래쪽에 보시면 8, 파이 15 치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치수 선택하고 이 선이 한꺼번에 선택돼서 파이 15로 바로 입력될 수 있습니다. 자, 클릭하고 자, 앞쪽에 8-라고 입력을 하면 8, 파이 15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글씨가 좀 더 크게 해서 보조선을 이제 침범하니까 더블 클릭해서 이 영역을 한번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편집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크기를 2.5 정도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자, 변경이 안 되면 자, 이 부분을 치수값 숨기기 하고 파이 15로 직접 써도 됩니다. 그리고 가서 이 블록을 잡아야 됩니다. 블록을 잡고 3mm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3mm 정도로 블록을 잡고 확인하면 글씨 크기가 변경되어야 되는데 잘 변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잡고 크기 3mm 확인. 네, 그러면 글씨가 좀 작아진 상태로 입력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씨 크기들도 치수 크기들도 우리가 크기를 입력할 때 더블 클릭했을 때 이 편집기로 가서 블록을 잡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 글씨 자 이렇게 손으로 직접 입력한 것들은 크기가 작아지지만 우리가 원래 있던 이 가로에 있던 이 값들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치수값들을 직접 치수값 숨기기 하고 쓰신 다음에 입력해 주어야만 이 파이 크기도 숫자 크기도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mm와 25mm입니다. 자, 치수를 선택을 하고 선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선과 이쪽에 특성점들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을 빨간색 상태에서 선을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 다음 단면을 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빨간색 부분과 이쪽 끝점을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5mm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정면도에 있는 치수들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치수는 이 치수선에 맞추어서 지금 입력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겹쳐서 치수 보조선 위에 겹쳐서 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칠기 기호들 입력해 보겠습니다. Y 2개, X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 거칠기 기호 이쪽에 X 기호부터 해보겠습니다. 공면을 선택을 하고 자, 이 위치를 약간 아래쪽으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왼쪽으로 보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X가 표시되면 그대로 확인을 합니다. 2020 버전부터는 한번 사용했던 문자가 그대로 계속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거칠기 기호 지금 보시면 여기에 Y, 이쪽에 Y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면 기호 선택하고 자, 이 정도 위치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계속. 자, 이번에는 문자가 Y가 됩니다. 그 다음 이쪽 부분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계속 Y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형상공차와 데이텀입니다. 자, 형상공차가 이 부분에 직각 0.009A 이쪽에 데이텀 A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공면 아래쪽에 보시면 형상공차 있습니다. 이렇게 블럭으로 이렇게 휠 마우스로 움직여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공차 선택하시고 자, 위치는 25mm 선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위치에 클릭하고 수평으로 이동한 다음 두 번째 점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계속을 선택합니다. 기호는 직각 기호이고 공차값이 0.009 데이텀은 문자 A가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 다음 데이텀 기호는 형상공차 옆에 있습니다. 10글자 기호 선택하고 이 부분 클릭한 다음 아래쪽에 점을 한 번 더 클릭합니다. A가 되면 확인. 자, 크기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 조절점을 이용해서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면에 있는 치수들은 모두 입력된 것 같습니다. 자, 치수 입력이 끝났으면 자, 빠진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자, 모두 입력이 되었으면 이제 주소와 위쪽에 있는 표면 기호를 입력하겠습니다. 주소는 텍스트 기호를 입력해서 입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클릭하고 왼쪽 정렬로 바꾸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도면에서 복사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키보드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글씨 포인트를 좀 더 일괄적으로 3.5로 변경하고 주소 포인트는 좀 크게 하겠습니다. 자, 띄어쓰기가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이렇게 엔터를 이용해서 띄어쓰기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주소가 입력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키보드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면기호는 숫자 위쪽에 있는 1과 공면기호입니다. 자, 우리 숫자 입력하는 방법은 텍스트에서 이응과 한자키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응과 한자키를 입력하면 숫자를 찾아서 펼치면 숫자 1번이 있습니다. 대략 한 7포인트 정도로 바꿔주시면 거의 적절합니다. 그리고 공면기호가 들어갈 수 있게끔 스페이스바로 공간을 잡아주고 괄호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다음 위치를 적절한 위치로 이동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중간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지금 왼쪽 정렬로 바꾸겠습니다. 1번 포인트는 7포인트. 지금 줄바꿈이 자꾸 되는데 좀 간격을 좁게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자, 이렇게 잘 안되면 따로따로 해보겠습니다. 숫자 1만 입력하고, 자, 기호를 옆에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호가 WXY 순서입니다. 공명기호, 우클릭 계속, W, 그 다음 텍스트로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가로, 정도 이렇게 띄워주고, 왼쪽 정렬로 바꾸겠습니다. 공간이 좀 좁다 싶으면 조금 더 늘려주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자, 화살표 크기가 좀 작아 보이면, 괄호가 작으면 포인트를 5포인트나 이 정도 이렇게 키워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명기호를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고 우클릭 계속 W, X, Y 순서입니다. 우클릭 계속 Y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 모두 도면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이처럼 모든 작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 이제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과제를 52과제에 2D 도면이라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면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고, 이제 여러분들은 관리의 스타일 편집기에 가서 다른 색상을 모두 변경하고, 그 다음 감독관 PC로 가서 도면을 출력하시면 모든 작업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면은 3D 부품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쉬웠지만 2D 도면에서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고 추가 스케치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차근차근 작업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생산 자동화 기능사 52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 작성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